자, 오늘은 실제로 리액트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완성형이 아니라 이 개념을 먼저 익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HTML 페이지를 만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지막 내용이 그 HTML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하셔도 돼요. mkdir 그냥 0421로 하면 될 테니까 npm init -y 이렇게 쓰면 저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가 말하는 그 행동이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JSON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y를 붙인 거는 원래 npm init이라는 명령어를 때리면은 얘가 마치 대화형으로 우리한테 무언가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니? 너의 프로젝트의 설명은 뭐니? 뭐 어떤 어서는 누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이 파일이 나오는 건데, 저는 뒤에 -y라는 옵션을 달았더니 그 물음에 대해서 자동으로 전부 다 yes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 폴더명이 그대로 네임이 되고 버전도 디폴트로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npm init이라는 뜻이 요 0421이라고 하는 오늘 날짜로 된 폴더가 npm 프로젝트로 사용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렇게 파일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package.json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폴더가 곧 그 npm 프로젝트임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npm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npm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 npm이라고 하는 게 네, 일종의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 npm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npm install sub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것도 막 뭐가 설치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npm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서브라고 하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npm 모듈, 즉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보시면 이렇게 노드 모듈즈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이 서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json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서브라고 하는 애를 사용했어 라는 거를 적어줬어요. 얘가 자동으로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저는 VS 코드를 열어봤는데요. 이거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디펜던시즈라는 항목이 생기고요. 이 항목에 서브라고 하는 애가 방금 제가 npm 인스톨로 설치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얘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브라는 애가 보이죠. 그래서 얘를 다운받은 거예요. 얘 말고 이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깐 게 아닌데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얘가 깔았을 거예요. 얘가 자기를 쓰는데 필요한 다른 모듈들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설치했는데 수많은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 폴더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누군가한테 줄 때는 노드 모듈은 주지 않아요. 이 폴더는 주지 않고 요 두 개랑 나머지 소스 파일들을 같이 주게 되면은 이 폴더를 받은 사람은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얘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니까 그때 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뭐냐? 되게 간단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 요 패키지를 실행하려면은 이 패키지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서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스타트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바꾸면 요 스크립츠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npm init 이런 명령어를 썼었는데 이 명령어는 npm에서 준 명령어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 npm star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start는 이 여기 폴더에 있는 package.json에 써져 있는 이 start의 뒤에 요 해당하는 요 값이 실제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pm start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serve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npm start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스타트 하면 이게 뜰 거예요. 그쵸? 다 뜨셨나요? 잠시만요. 네. 지금 막 iserve를 썼어요. 아, 네. npm i serve. 네. 그러면 비주얼 코드, 스튜디오 코드로 저걸 열라고 하셨죠? 네, 041이라고 하는 폴더를 열면 거기에 저처럼 나올 거예요. package.json, packagelock.json, 그리고 node modules라고 하는 폴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설치가 된 다음에는 package.json을 열고 여기 스크립츠라고 하는 키 안에 들어있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스타트는 서브라고 바꿔주시면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npm start 하면 서브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되셨나요? 두 분 다? 네. 그럼 잠시만요. 네. 그럼 요렇게 커맨드 나 파운드가 뜨네요. 뭐죠? 이렇게 스타트 했는데 이 노드 모듈즈 안에 서브가 혹시 있나요? 저처럼 폴더가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노드 모듈즈 안에 서브가 있어요. 서브가 있어요. 그러면 npm 제가 잘못 썼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요 방금 실행한 사실 이 뒤에 이게 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서브 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공간을 딱 바로 이 패키지.json이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기준으로 요 주소 뒤에 마치 파일 경로처럼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여기 뒤에다가 package.json 이라고 쓰면
얘는 요 슬래시가 이 폴더기 때문에 요 파일이 열리겠죠. 그래서 열면 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TML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index.html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틀릴 수도 있는데 느낌표 하나만 쓰면 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느낌표 HTML. 네네, 뭐 그런 걸 쓰시면 아마 이렇게 자동으로 대충 골격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바디 사이에다가 이렇게 아이디가 루트인 div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납니다. 그래서 얘를 혹시 만약에 느낌표 떠서 안 되시면 제가 슬랙에다가 하나 붙여 놓았어요. 얘를 갖다가 쓰시면 되고,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당연히 요 뒤에다가 index.html 해도 들어가지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뒤에 index.html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쓰면 얘는 자동으로 index.html이 열려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려면 여러분들 요 크롬에서 보기 누르시고요. 개발자 정보 가시면 개발자 도구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엘리멘츠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HTML 소스가 우리가 작성한 여기 보이는 HTML 소스가 여기 보일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까 쓴 아이디가 루트인 게 여기 나오죠. 그쵸? 네, 혹시 잠깐 멈춰달라고 하면 제가 멈추고, 네, 기다렸다가 진행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 어디다 써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추가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쓸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onst 루트는 document.query selector 하시고 요 사이에다가 id니까 id가 루트인 거에 셀렉터가 id가 루트인 애를 찾아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샵 루트라고 적으면 이 루트는 아마 이 div 돔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았으면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 이제 콘솔에 새로 고침하면 뜨겠죠. 자,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이렇게 떴어요. 이제 우리는 돔을 하나 이미 여기 엘리멘츠, 그러니까 이미 HTML에 있는 이미 작성한 HTML로 작성한 어떠한 돔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획득해 온 거예요. 돔 오브젝트를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짓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돔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다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p 태그로 된 돔을 하나 만들어서 루트에 추가하기, 이걸 할 건데요. 자, 그러려면 일단 돔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돔을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보통 이 돔에 관련된
API들은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전역 객체 안에 들어있는데, 전역 객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직접 접근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일종의 내장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용어를 막 까칠하게 따진다면 이게 뭐 라이브러리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아도 이 HTML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점 누르시면 다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맨 쭉 올라가 보면은 되게 많네. 그죠? 이름이 요런 게 있어요. create. 그래서 create element라고 하는 애를 써볼 거예요. element 요렇게. 자, 아까 전에 제가 p 태그로 된 돔을 하나 만들어서라고 했죠. 만든다는 게 create이기 때문에 우리는 document.create elemen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거고, 요 사이에다가 p 태그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i는 실제로 어떤 p라고 하는 엘리먼트예요. 이 엘리먼트도 사용은 안 했지만 우리가 만들어만 놓는 거죠.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이 HTML 어딘가에 꽂아 넣어 주진 않았지만 얘를 가상으로 일단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임시로 console.log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새로 고침 해보면 네, 밑에 이렇게 P가 나오죠. 그죠? 네, 요 P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직접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만들어지기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P 태그 안에다가 무언가 글씨를 써줄 수 있죠. 원래 사이에. 그래서 P라고 하는 걸 쓰고 점 누르면 또 이제 이 막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API들이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보면은 뭐 텍스트 컨텐트 이런 게 있어요. 텍스트 컨텐트는 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헬로우 뭐 이런 단어를 하나 넣어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짓은 p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p 태그 사이에다가 텍스트로 헬로우란 말을 꽂아 넣어 준 거고, 그 p를 한번 콘솔로 찍어 본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뭐 그냥 서버만 띄워놓은 거니까 없애고, 네, 요렇게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 여기 헬로우 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이제 p 태그인 것만 아니라 p 태그 사이에 이렇게 텍스트로 헬로우가 들어가 있는 아이가 됐어요. 얘를 가리키는 아이가 지금 p라는 아이죠. 그죠? 이제 이 p를 루트 사이에 끼겨 넣어줘 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루트 점 append라고 하는 애를 그냥 쓰면 될 거예요. append child는 아닐 거고, p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볼게요. 네, 그러면 화면에 헬로우 나오죠? 네. 네.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에다가 무언가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넣는 작업의 굉장히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p 태그 안에 있는 i를 헬로우가 아니라 월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얘를 그냥 바꿔도 아마 되긴 할 거예요. p 텍스트 컨텐트는 월드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바뀌네요. 이렇게 바뀌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직접 이 돔에
이 돔을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는데 이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p 태그를 가리키는 요 실제 만들어진 p라는 애가 만들어진 그 아이를 가리키는 이 p라는 변수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p한테 텍스트를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직접 모든 걸 관리하게 되면은 앱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코드 관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애를 쉽게 처리하려고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에다가 뭔가 헬로우를 월드로 바꿔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줄 만한 그런 행동을 옛날부터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초창기 라이브러리로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